안녕하세요, 메카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패턴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좀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에 캐드 연습을 좀 꾸준히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 배열과 원형 배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실 텐데, 요거는 지금 스케치 상태에서의 배열이 아니고 모델링 한 거를 통째로 직사각형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형으로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번의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요거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직사각형 배열부터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벤토 오셔가지고 스케치 XY 평면. 자, 여기서 사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선 두 점 중심 직사각형. 그 다음에 가로 길이 한 50. 자, 그 다음에 세로 길이 한 30.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요거 돌출. 자, 돌출하시는데 방향은 상관없고요. 한 10mm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직사각형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구멍을 하나 뻥 뚫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평면 잡아서 스케치.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원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원의 크기는 한 8파이? 8파이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위치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형상 투영해서 요거랑 요거 해주시고, 자, 치수로 센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5,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5. 자, 이렇게 잡아 볼게요. 자, 그 다음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을 뚫어 볼게요. 자, 돌출 눌러서 관통으로 뻥 뚫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관통된 구멍이 생겼죠? 자, 요거 구멍이 이 평면에 가로로 하나, 둘, 세 개가 더 있어야 되고, 총 4개, 그 다음에 3열로, 4개를 3열로 만들고 싶다. 자, 요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패턴이죠. 자, 그래서 요쪽 패턴 요쪽에 보시면 첫 번째 직사각형 배열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눌러 볼게요. 자, 요거를 누르시면은 맨 처음에 얘가 이제 물어봅니다. 자, 어떤 놈을 배열하고 싶어? 피처를 선택해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여기 가서 선택을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작업한 작업 트리에 가서 우리가 마지막 돌출이 바로 요 구멍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작업 트리에서 요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여기 가서 돌출 선택. 자, 그랬더니 여기가 자동 선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으로 오셔고 방향 1번과 2번이 있어요. 자, 요 방향 1번과 2번은 요거를 보시면 이해가 빨리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뭐예요? 그러니까 가로죠? 그러면 한마디로 이쪽 또는 이쪽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고 싶을 때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뭐예요? 그쵸? 아래 방향 또는 위의 방향으로 가고 싶을 때 요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거는 뭐예요? 자, 이쪽 방향이니까 열이 될 거고 얘는 행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피처를 요거 선택하시고 자, 방향 1 선택.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쪽 방향에 해당하는 면, 그럼 얘가 면이 되겠죠. 이쪽 면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 면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면을 선택. 자, 그럼 여기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스케치가 생성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활성화 되어 있던 애들이 활성화가 됐어요.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요 버튼이 뭐냐면 방향입니다. 자, 현재 이쪽 방향, 요 초록색 화살표를 보시면 요쪽 방향이 정방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스케치도 이쪽으로 생성이 됐죠. 자, 근데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다. 그럼 요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이쪽 방향으로 4개를 만들 거예요. 그럼 일단 항목 수는 4개로 해주시고, 자, 이 간격이 좀 너무 좁은 것 같으니까 좀 늘려볼까요? 12?
12 정도로 늘려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으로 갈 겁니다. 자, 여기 방향 2번의 화살표를 눌러주시고, 자,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 이번에는 이제 밑에든 위로든 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자, 나는 밑에 방향으로 갈 거니까 자, 밑에 평면을 선택.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자, 아래 방향으로 화살표가 생성이 되면서 스케치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세 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좀 너무 또 좁은 것 같아. 아, 요렇게 갈까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확인.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행과 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가끔 가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카운터 보라든가 아니면은 탭이라든가 또는 구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넓은 평면에서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런 직사각형 패턴을 사용하시면 작업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자, 기계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원형 패턴의 원형 패턴. 자, 요거는 일단 스케치 XY 평면 이렇게 들어가서 자, 요 옆에다가 해볼게요. 자, 여기서 원을 그려봅니다. 자, 원을 한 40파이짜리 하나 그려볼게요. 자,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출을 해서 자, 10 정도로 하고요. 자, 여기 면에다가 이제 점을 찍어 볼까요? 점을 찍어서 구멍을 따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요 가운데 점이 안 잡히니까 형상 투영 눌러서 바깥 원을 선택. 그럼 가운데 센터가 잡히죠. 자, 여기에서 원을 하나 더 그려 주시고, 자, 이번에는 30파이? 30파이로 가보고, 자, 요 원을 구성선으로 변경을 할게요. 구성선 하면 보조선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점 찍어서, 자, 요쪽에다가 하나만 딱 찍어 볼게요. 그 다음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을 활용해서 구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구멍. 자, 그럼 자동 선택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단순 구멍 카운터 보호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크기는 얼마로 할까요? 8. 그 다음에 요게 4.4. 요거를 4.5. 자, 요거는 이제 M4짜리 카운터 보호 크기입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확인.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카운터 모양으로 이렇게 뚫렸죠? 이런 식으로 뚫렸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 안에다가 6개를 이렇게 뚫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원형 패턴입니다. 원형 패턴. 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 있는 원형 패턴을 눌러주시고요. 자, 피처는 마지막 구멍이 되겠죠? 네, 이 구멍 작업 트리에서 선택. 자, 그 다음에 회전축을 선택하러 나와요. 회전축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회전축은 뭐예요? 요 가운데 이렇게 삐져나온 이 축을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3D에서는 이 축이 아니고요. 자, 얘가 회전해서 이렇게 생성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생성이 돼야 되는 중심축을 갖고 있는 곡면을 선택하는 거예요. 곡면.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 요거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싶으면 이 곡면이 센터가 얘가 생성을 해야 하는 이 센터와 동일한 센터가 되겠죠. 자, 요 곡면의 센터와 얘가 회전을 통해서 생성돼야 하는 센터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요 센터 같은 중심을 갖는 곡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원형 패턴. 자, 피처 구멍. 자, 회전축 눌러주시고 곡면을 선택. 그럼 여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6개. 자, 그 다음 그 밑에 360도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360도에서 6개를 생성하는 거고, 만약에 이걸 270으로 바꾸면 270도에서 6개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요거는 안 건드리죠. 360.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만 만들어 놔도 이렇게 6개를 충분히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이제 뭐 캐드를 해보셨던 분들은 이거 어레이랑 똑같네 라고 해서 금방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직사각형 배열은 행과 열을 이용을 해서 간격값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이쪽은 열이죠. 자, 열이 생성되는 방향은 열이 생성이 돼야 되는 이쪽 방향의 평면을 선택. 그죠? 자, 그 다음에 행이 이쪽 방향으로 생성되고 싶으면 요 밑에 평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원형 패턴에서는 자, 얘가 요렇게 뱅그르르 돌아서 생성돼야 하는 이 센터를 가지고 있는 이 센터와 동일한 공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2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전혀 모델링 하시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요거 많이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2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직사각형 패턴과 자, 원형 패턴,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자,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미러가 있습니다. 미러. 자, 여기 이제 미러에서는 자, 말 그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있는 거를 반대편으로 미러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러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미러 보시면은 자, 요거 역시 마찬가지 스케치를 XY 평면 여기다 하시고, 요거 요렇게 하지 마시고 컨트롤 Z,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하지 마시고, 자, 요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자, 요거 위에 평면을 잡아 볼게요. 위에 평면 잡아서 스케치. 자, 요쪽에다가 그냥 원 하나를 요렇게 대충 한 5파이짜리 한번 그려 볼까요? 자, 요렇게 그려 놨어요. 자, 요렇게 그려 놓고 요거를 돌출, 자, 10mm 그냥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반대편에 똑같은 지점에 요렇게 생성을 하고 싶은 거죠. 똑같은 지점에. 자, 요럴 때는 자, 여기 생성되어 있는 이런 3D 상태에서 미러를 하고 싶을 때는 자, 얘가 대칭으로 생성이 돼야 할 대칭 평면이 필요합니다. 평면. 축이 아니라 평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요 평면이 되겠죠. 자, 요 평면을 기준으로 요렇게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요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요 평면을 선택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현재 가운데 있잖아. 그 다음에 이 평면은 이쪽 편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쪽 평면을 기준으로 얘가 미러가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쪽 편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 평면을 기준으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쪽에 생성을 하고 싶으니까 이 평면이 아니겠죠. 그러면 어떤 평면이겠어요? 그죠? 요 YZ 평면이 되겠네요. YZ. 그죠? 그래서 YZ 평면의 기준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넘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가운데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평면 선택, 반대편 평면 선택 하시면 가운데 이렇게 평면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가운데 이 평면을 대칭 평면으로 선정을 하시고 반대편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자, 여기 미러 눌러볼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피처를 누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에 해당하는 피처를 선택하시면 돼요. 마지막 돌출이 되겠죠? 자, 선택. 자, 그 다음에 미러 평면을 선택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눌러주시고 바로 요 평면을 선택. 자, 그럼 이쪽에 스케치가 이렇게 미리 보기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요 미러 은근히 많이 사용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 어디냐면, 자, 동력 전달 장치 같은 거 그릴 때, 자, 위에 원통형의 가운데 리브가 이렇게 있고 베이스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쪽 편에 이렇게 탭이 뚫려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 6개를 뚫든 4개를 뚫든 이렇게 뚫린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반대편도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은 위치에 또 4개가 뚫린단 말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는 요거 하나를 먼저 작업을 끝내놓고 가운데 평면을 잡아서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그죠? 그렇게 되면 이쪽을 굳이 또 작업을 안 해도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나중에 저랑 같이 동력 전달 장치라든가 이런 기계 제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델링 할 때 그런 방법을 제가 좀 쓸 테니까 그거 보시고, 아, 그때 미러가 이거였구나,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턴은 이제 패턴 이렇게 요 세 개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모델링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연습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벤터 모델링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인벤터는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류일 경우에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을 하거나 도면을 그릴 때 별 무리 없이 잘 따라오시는데, 이게 뭐였지? 저거 그릴 때 이거는 무슨 명령어였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는 상황이 오게 되면 자꾸 놓쳐요. 자꾸 놓치기 때문에 놓치거나 진도가 많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절대로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되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 이제 파트 4로 이제 넘어가서 자, 오토캐드로 인벤터 3D 쉽게 하기, 요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요거 어떻게 하면 도면을 빨리 그릴 수 있는지, 자, 제가 도면도 제공을 할 거예요. 도면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요 도면을 이제 샘플 도면을 가지고 저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잘 배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모델링 방법 잘 배워 놓으셨고, 다음 시간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계 제도 쪽으로 조금씩 넘어갈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공부 열심히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